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참 빅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원래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야 되지만 일단 독립 기념일로 인해서 하루가 좀 밀려간 상황입니다. 오늘 12시에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크루드오일 가격대가 많은 변동성이 있는 만큼 현재는 7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으로 넘어갈 때는 FOMC 의사록 또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는 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많고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결전의 그날을 지금 하루 앞둔 만큼 물론 외신들 많이 들어와 있지만요. 이 전문가들은 이 폭풍 전야처럼 좀 고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방송 중에 또 다양한 이제 소식들이 전해올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실시간 외신과 함께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1일인데 정확히 하면 D-14시간 남았네요. 14시간. 사실은 원래 D-2시간 2시간 남았었죠. 원래 중국이 원래 오늘 자정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자정에 하려고 하는데 아마 안 할 거다. 연기할 거다. 연기하게 되면 중국이 손 내민 거니까 미국이 그 손 잡느냐 마느냐다. 제가 얘기 드렸는데 중국은 연기를 했고요. 중국에서 이제 서울경제TV를 시청하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손을 잡는 것도 미국에서도 서울경제TV를 좀 시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 드립니다. 손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저녁 신세계는 어떤 마스터님이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박노조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뵀었었죠. 정확히 6월 21일 날, 목요일 날 뵀습니다. 왜 6월 21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냐면은, 그거는 제가 오늘 부랴부랴, 오늘 강변북로를 계속 타고 와가지고, 앞으로 내부 순환을 타고 와서 부랴부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아까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께 손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2%는 신세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외 선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구장창 매도를 외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선물 지수부터 해서 미국 지수도 무조건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꺾였었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이 해외 선물에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저랑 수익이 더 많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들의 그 수익을 위해서 일단은 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파생을 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또 왓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출연 때의 전략과 그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복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장에 좀 휴장이 들어갔었던 뉴욕 증시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어제장에 이어서 지금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732.50포인트로 0.39%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장과 이어서 오늘장 다시 한번 반등하네요. 7,085.25포인트로 0.6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도 전일장과 3일 연속 상승하면서 1.17720달러, 1.17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0.40%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어제장이 골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장의 고가는 1,262달러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260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57.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크루드오일은요, 전일장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아래로 좀 꼬리를 단 채 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일단 74달러 초반대인 0.17%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연일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7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이슈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외신 쪽에서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무역전쟁이라든지 FOMC 의사록 그리고 원유 재고까지 정말 다양한 뉴스 나올 것 같은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네. 중요한 날을 하루 앞둔 지금 시점인 만큼 시장은 FOMC 의사록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관세 부과가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D-1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이 글로벌 교역량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 무역 갈등에 따른 여파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세계 교역량은 이 전년 대비 4.8% 증가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 신규의 수출 주문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 세계 교역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지금 EU와는 자동차 관세 분쟁을 좀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Zero Solution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S&P 이슈 때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미국의 EU가 먼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좀 면제하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삭소뱅크는 세계 경제가 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진입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무역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결국은 좋지 않게 끝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멍청한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정책으로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상호 보복에 따른 무역 전쟁과 또 이기심에 이런 정책 의제가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무역전쟁이 터지면 약 894조 원 정도가 손실을 입을 것이다라고 세계 경제에 결국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 호주판에 따르면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유가가 뛰고 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 시기에다가 이 무역 전쟁까지 발생하면 정말로 큰 치명타를 줄 것이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5월 제조업 수주가 이 전월 대비 2.6% 증가하면서 네, 유로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에 대해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당장 가격을 낮춰라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오펙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오펙의 독점 기구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도움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오히려 미국이 아주 적은 돈을 위해서 많은 회원국을 옹호하는 사이에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당장 가격을 인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제 유가는요, 이 사우디의 증산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고 증가와 또 이란의 공급 위협에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홀로 증산을 해봤자 이란과 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감산분을 메울 수 없고 또 주요 산유국들이 앞서 이 감산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원유가 충분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우디 혼자로는 역부족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란은요, 미국에 대한 이런 제재에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겠다라는 지금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 원유의 이 해상 운송 길목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을 했다라는 거는 또 이에 맞불 작전으로의 초강수를 지금 이란이 꺼내 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중동 산유국 중에 이란만 수출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제재 시 호르무즈 해협을 원유 수송에 대해서 봉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원유 선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 원유 전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국 간의 군사 충돌까지 혹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해군은 현지 시간 4일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 통로인 방금 말씀드린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역시나 지금 AP통신이 보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요. 잠시 5일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요,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규제로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절했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MC 의사록과 미국의 관세 그리고 유가에 대한 소식까지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FCS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FCS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 분쟁 우려 속에서 지수 선물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반등하면서 S&P는 2,731.50포인트로 0.3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하락 요인 해소와 독일 제조업 지표 호조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유로FX입니다. 자, 1.17달러 후반대까지 반등하면서 현재 0.38% 진행되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8월물입니다. 사우디 증산 의지에도 이란 공급 제한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같은 자리에서의 움직임입니다. 74달러를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74.14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8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곧바로 좀 다가오고 있고 골드가 좀 안전자산 의구심 속에 국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1256.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 전일장에 휴장에 들어가면서 본장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선물시장 내에서도 좀 잔잔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은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 S&P 500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패널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볼까요? S&P 500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방도조 마스터님이 앞서서 오프닝 때 살짝 힌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을 주셨는데,
더욱더 빠질 자리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빠질 자리가 있는데. 네, 네,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살에 걸려서 일단 해석을 네. 먼저 말씀 좀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는 두 분이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역시 다 다운인데 의견 먼저 들어보죠. 네. 일단 저도 네. 손을 잡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손 안 잡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바람은 그런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서울교 TV는 시청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손을 안 잡지 않을까. 우리 시진핑 주석은 서울교 TV를 시청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뭐였냐면, 중국이 이제 원래는 중국이 제재 시간이 좀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중국이 시차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먼저 공격할 리가 없을 거다. 분명히 이거 중국이 연기한다. 연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내밀 거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봤나 봐요. 우리 서울교 TV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손을 내민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잡느냐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잡을 거냐? 안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이렇게 제재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기는 거 말고는 머릿속에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의 대결집을 지금 유도하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땐 공화당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거의 사활을 걸었어요. 사활을 걸었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손을 살짝 잡는 순간 지지율이 좀 떨어지겠죠. 좀 떨어질 텐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는 다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단기간은, 손을 안 잡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 왜 하락을 할 거냐를 좀 자세히 또 뜯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에 좀 타격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절반 이상을 다 중국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 안 해버리면 이제 마이크론은 수출을 못 하죠. 근데 물론 그 정도 상황까지는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 판결, 중국에서 지금 예비 판결로 마이크론 미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예비 판결로 지금 이제 얘기한 거고, 실제로 실행은 현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비관세 장벽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고점 논란이 있죠. 피크아웃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겹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첫날 반응은 좋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첫날 반응은 좋지 않고 그럼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반응은 좋을 거냐?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곧 알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2분기 실적이 미국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실적 시즌으로 좀 메꾸는데 그 사이 동안에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 동안에 빠질 가능성 우리가 좀 연두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현재 다우 같은 경우는 200일선은 이탈한 상황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좀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0일선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여기 라인에 정확하게 2674 이 라인에 지금 정확하게 딱 걸쳤어요. 걸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이 부분에서 깨고 내려가서 이 밑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한다. 다우는 이미 깼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우 같은 경우는 이미 200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지금 깬 게 거의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깬 부분을 보면서 이제 베어마켓으로 진입했다라는 판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S&P도 그걸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기업 실적 같은 게 이제 추정치들이 이제 나오겠죠. 나올 때 이제 조금씩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을 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수렴하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각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반등도 쉽게 빠르게 나오진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FMC 의사록이나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예측이 가능해요.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다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끼리의 이제 M&A 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고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 업종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시총이 좀 있는 기업들이 주가들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아마존은 그래봐야 한 1~2%밖에 안 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도 상당히 좀 상승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밀려주고 다시 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다시 가더라도 좀 세게는 가기 힘들다, 이제. 좀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황과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일단 반등을 해도 세게 들어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지수에 대해서 전망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박노준 마스터님도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 괜찮으시죠, 마스터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아까 전까지 괜찮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신목소리가 나와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또 자랑 겸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주 전에 6월 21일 날 이 차트를 보면요. 이 6월 20일 날 나스닥이 정확히 그때 꺾이고 하락을 크게 했었고, 그때 질문들이 국내 선물이나 국내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목요일 날 방송을 그때 했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 톡스타 방송에서도 누누이 그날도 강조를 했었던 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이 더 무너진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00선이 무너지고 2200선 부근까지 이제 하락할 거다. 근데 지금 계속 무너져 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선이 무너질 거다. 780선에서 770선까지 일단은 무조건 하락을 할 거다 했는데 지금 780선까지 무너지면서 지금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미국 지수 덩달아 같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제가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미니 다우 지수 선물까지도 같이 지수 매도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이 굉장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좌를 제 거를 지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6월 21일부터 일주일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지금 S&P 500 지수, 나스닥, 미니 다우 지수 선물을 매도를 들어가서 지금 2820달러 수익을 거뒀습니다. 주구장창 떨어졌으니까 27까지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2311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머징 마켓이 더 무너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건 좀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7월 2일까지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계속적인 지수 매도 진행을 해서 지금 3,331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6월 21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6월 21일 날부터도 지금 굉장히 크게 내려갔거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을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이라면 미국 지수나 국내 선물이나 동시에 지수 매도를 들어가셨을 거고, 이제 좀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 반등이 참 잘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등이 잘 올라왔고 또 이게 지수 매도의 기회가 된다. 지금 지수도 지수지만 오일이나 골드나 유로화나 농산물들이나 전부 다 좀 약간 혼조세 경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들어 올리면 다음날은 빠지고, 아니면 그날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 올리고 끝나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품 중에서 제일 거래하기 쉬운 거는 저는 지수라고 봅니다. 지수 일단 방향은 매도고요. 그래서 매도가 타이밍을 잡긴 잡아야 되겠죠.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지수를 구간을 나눠서 분할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안정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그런 전략으로 상품 중에 지수가 가장 지금 낫다는 일단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괜찮은 게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일단은 중국에서 50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25%,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8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25%. 그거는 어차피 내일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 지금 제가 항상 그때 강조해왔던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 목표치로 잡은 게
일단은 그 2%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한데 가장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개인 소비 지출, 그 근원 PC 지수, 가격 지수를 제일 인플레이션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근 6년 만에 2% 일단 도달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를 도달했는데 이제 그 연준에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2%를 약간은 초과해도 된다. 그것까지는 좀 봐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롬 파월 의장도 예전에 발언했던 게 약간 그게 묻어 있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지금 미국에서 이 호황기 경제 지금 성장세를 가급적이면 좀 약간은 시간을 끌더라도 계속 지고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좀 계속 끌고 여태까지 좋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굳이 지수를 좀 꼬꾸라지게 만들거나 경제 성장세를 이제 좀 주춤하게 만들다거나 이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가속화가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갑자기 가속화가 되면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약간 2%를 초과를 해도 2.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3%, 2%까지는 일단은 좀 놔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그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면서 좀 약간 급격하게 좀 지수가 빠지는 경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미국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원래 목표치가 4.5%였어요. 4.5%였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3.8%대까지 낮아지지 않습니까? 벌써 목표 달성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경제 성장했고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목표치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가져가면서 지수도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수 지금 굉장히 고점이거든요.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제 타이밍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그동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6월 27일까지 반등 준 다음에 쭉 빠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반등 나왔거든요. 반등 주다가 또 그저께 좀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7,150선 이상을 못 가고 이 상단선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리고서 박스 상단과 그 다음에 하단을 보면 7,000선, 7,000선과 7,150선 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은 지금 현재 그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등 구간을 박스 구간으로 지금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주봉과 지금 월봉을 보시면 되는데 이 월봉에서는 사실상 지금 주구간 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7,200선 이상으로 그 전에 올라갔다 다 꺾였고요. 그다음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이번 달에서도 이번 달에 고점 그 7,165선을 돌파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이번 달 7월 달에 뭐 양봉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다음 달에 7,100선 좀 뭐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7,150선 그 저항대는 돌파를 하려다가도 또 꼬꾸라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그 저항대 위치에서 일단은 분할로 매도를 들어가면 분명히 한 번씩 꺾는 뭐 내일이든지 오늘 들어올렸다가 꺾는 날이든지 분명히 한 번씩 꺾는 흐름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박스 구간이 나올 때인가. 박스 구간이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7,000선을 그대로 돌파하게 되면 그대로부터 꺾여서 크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7,100선 이상 7,150선 이 구간에서 분할매로 들어가면 분명히 한 번씩 수익 주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청산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그 구간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일단은 형태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S&P도 마찬가지예요. S&P도 마찬가지 보면 지금 6월 27일, 그다음에 29일, 그다음에 7월 3일 전부 다 2,740선 이상 올라가면 계속 꺾였어요. 이게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박스 구간이죠. 그리고 2,700선 이상에서는 계속 또 올라갔죠. 박스 구간에서 계속 이러고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그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부근에서 2,750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단 다시 꺾고 내려가는 흐름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골드를 봐야 됩니다. 골드는 그동안 굉장히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예. 달러가 일단은 계속 상승세를 주다 보니까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내려갔을 때도 똑같이 꺾여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바닥을 약간 보여준 게 7월 3일입니다. 그대로 7월 2일 날 봉을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 나오고, 지금 오늘은 지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을 보면 더 확실한데, 주봉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파동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데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3파동까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닥을 주면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골드도 일단은 1270선까지는 일단 뭐 상승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지수는 좀 그 상대적으로 좀 꺾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했었을 때 분할로 좀 매도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근 7085선 괜찮거든요. 이 구간대에 한 번 정도 매도 들어가고 좀 나눠야 된다. 물량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7110선, 7100선 그 사이에서 절반 물량을 또 들어가면은 좀 그 뒤에는 꺾이는 흐름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수익을 좀 얻기에 용이하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절반, 지금 2731선인데 이 구간에서 절반 정도 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2740선을 넘어가면은 거기서 나머지 절반을 매도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수익을 좀 노리는 전략으로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주 전이었어요. 6월 22일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 그때가 또 고점을 기록했었던 때인데 그렇죠. 그 고점을 기록했을 때 매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뭐 고점에 맞습니다. 잡았죠. 네. 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또 흐름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제한된 흐름 안에서 박스권 상단 쪽에서 S&P와 나스닥 모두 매도 쪽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자, 현재 부근은 지금 10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소식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뭐 개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반등하고 있는데 박나영께서 지수에 대한 외신 소식 들려주실까요? 네, 지금 S&P는요, 어제 이제 휴장이었지만 이제 기술주와 에너지주 그리고 포드사 등의 자동차주의 상승으로 지수가 역시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되는 무역 전쟁의 위협 속에서 오늘 주목되는 소식은요, 아무래도 미국이 지로 솔루션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 적용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또 EU 역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효화하기를 원한다라는 서로 트레이드의 이런 조건을 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루를 앞둔 시점인 만큼 이제 서로들 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의 이제 소식인데요. 이렇게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과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시간 시차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먼저 원래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어제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과연 7월 6일에 과연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관세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건부로 한 발짝 물러설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6월에 PMI 데이터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또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 요즘에 이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에 약간이라도 좀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외신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논판 페이롤 데이터 역시나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또 잠시 후에 바로 개장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면서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본장이어서 휴장에 그리고 오늘은 개장한 상황인데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자, 앞서서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현재 0.24% 계속적으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2728.25포인트 선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 2730선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2740까지의 반등 시 매도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있는데요. 0.52% 상승으로 7,08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소폭 눌린 상황입니다. 1.17620달러 선 0.32%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256.8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74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73달러 후반입니다. 앞서서 신세계 1부 시작했을 때는 74달러 초반이었는데요. 지금 74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0.5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본장에선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따른 속보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모두 상승 쪽으로 개장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크루드 오일이 74달러가 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을 한 지 6분의 시각이 지났는데요. 박나영 캐스터 씨 개장 소식 들려오는 거 있을까요? 네, 지금 개장은요. 아무래도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지로 솔루션, 그러니까 EU에 대해서 서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좀 유예하자라는 이러한 얘기 속에서 지수를 좀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이제 178포인트라고 지금 이 CNBC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P 역시 0.6% 상승하고요. 기술주가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역시 0.7%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로이터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가 이제 독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로의 상호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을 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시작을 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얘기 속에서 지금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GM사가 또 자동차주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또 보잉사, 캐터필라 어제 그제 역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 전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이 두 기업들은 해외 쪽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민감한데요. 지금 1% 이상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하루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 대통령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 무역주의가 결국은 세계 경제를 저해하고 또 미국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지금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계속해서 이를 좀 만류하는 지금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주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사에 대해서 이 판매 중단, 생산 중단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 역시도 이제 결정이 돼서 시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아마존사 역시 오늘은 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역시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FOMC와 또 논판 페이롤 지수 그리고 PMI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에 대한 기대로 지수가 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까지 들어와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7월 6일에 대한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재개된 오늘 목요일장 증시 개장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 개장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유로FX인데요. 일단 현재는 1.17달러 중후반, 중반대까지 가격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7580달러 선으로 0.2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두 분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노조 마스터님이 업이고요. 지금 김정찬 해설위원님은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유로FX 최근에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일단 가격대가 좀 제자리 걸음이기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박노조 마스터님 오늘 추가적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동안에 뭐 달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었고 지금 뭐 난민 문제 때문에 또 뭐 일단 뭐 또 협의 과정에서 뭐 또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그러고 있다가 또 합의안 도출되면서 뭐 또 상승세를 또 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유로화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미국하고 EU랑 관세 보류 뭐 한다고 또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혼조세가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뭐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상 뭐 좀 며칠 가서 좀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또 다른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나왔다가 또 악재로 갔다가 또 호재로 갔다 막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동안 유로는 계속적으로 빠져왔다는 거를 좀 약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빠진 지금 일단 구간 자체가요. 굉장히 깊습니다. 일단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무너진 때가 4월 첫째 주부터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쭉 지금 음봉이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지는 구간인데 지금 그리고 나서는 지금 주봉인데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권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바닥권이 왜냐하면 지금 봤었을 때 지금 1.16230 부근대에서 약간 그 밑으로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전부 다 그 위로 이 지지대에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일단 마감시켰거든요. 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더 들어 올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중장기적인 일단 상승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락 장세가 4월 달부터 지금 쭉 그대로 내려온 게 5월 달 한 2달 동안은 계속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자, 뭐 일단은 지수든 주가든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뭐 빠지거나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반등이 나오거나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이 5주 이평선은 다 올라탔어요. 이 5주 이평선은 이제 저항대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는 일단 이평선은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10주 이평선이죠. 10주 이평선을 이제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터치를 하려면은 일단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 올려서 터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구간대가 적어도 지금 1.18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가격이 1.17595이기 때문에 1.18 이상은 일단은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각도도 중요합니다. 이평선 항상 각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10주 이평선 내려오는 각도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거의 한 50도 정도 기울기잖아요. 마이너스 50도 정도.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하고 이 이평선을 깨고 올라와도 분명히 밀릴 겁니다. 저항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1.18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터치하고 나서 좀 더 들어올리더라도 그때는 매수분을 청산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일단은 1.18 깨고 올라갈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도 보면 이 구간대가 지금 그 전달이죠. 6월달이 위아래 꼬리가 팽팽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나 위에서 매도하는 세력이나 팽팽하게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지금 한번 더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해서 이 그 위에 1.19대 요건 한 중장기적인 정도의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이 구간대까지는 한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좀 단기나 중기적으로 매수가 유리하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1.17 중반대 가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1.19 라인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참 재밌는데요, 내용이. 네네. 제가 이제 다운을 왜 들었냐.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약하게 나올지도, 또 실망스럽네요. 또, 유럽한테는 또 손을 내밀었어요, 또 다시.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참 특이하죠?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우방한테도 관세를 부과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랑은 또 손잡고 싶어 하고요. 러시아 정상회담이 지금 이번 달에 잡혔습니다. 현재 잡혀있는 상태고 7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이제 EU가 사실 화가 난 상태였죠. 화가 난다.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방이 뒤통수 쳤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EU한테 손을 내밉니다. 나 도와줄래? 하면서 EU를 지금 오늘도 지금 중국은 계속 EU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좀 도와줘. 우리 편에 좀 서줘.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 구도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미국, 중국, EU잖아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우리 삼국지 좋아하시죠, 다들? 삼국지 딱 보시면 알아요. 미국이 뭡니까? 미국이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중국 삼국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국 삼국지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한 총나라쯤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 5나라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하고 5하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EU하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EU가 중국 손을 완전히 잡지도 않고 새끼손가락 하나만 딱 잡고 있어요, 지금. 딱 하나 잡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 제조 2025,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가 왜 불공정 무역이고 이게 WTO 제소감이냐면 국가에서 중국 제조 2025에 하고 있는 그 관련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상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이유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입장은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중국이 정말 과감하게 프랑스한테 열어줬어요. 제가 너네 들어와. 프랑스한테 이제 열어줬죠. 근데 독일도 뭔가 바라고 있거든요. 나도 뭐 하나 주지 좀. 근데 일단 중국은 이게 독일한테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이제 합작법인 같은 거 만들 때 지분을 50% 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실무진 미팅이 있을 겁니다. 7월 중순에 실무진 미팅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미국이 EU한테 손을 낼 때 EU가 손을 안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분간 지켜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외신 보도를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잘하면 EU하고 미국하고 손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일 아마 중국이 좀 아침부터 바쁠 것 같아요. EU한테 계속 뭔가 추가적으로 더 줄 것 같거든요. 더 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더 주느냐 따라서 EU가 어디 편을 드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무역전쟁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손을 안 잡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유로화에 대해서 다운을 들었는데, 다시 이제 손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보합으로 하겠습니다. 보합으로. 왜냐하면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봐야지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재밌는 게, EU가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우리랑 나토 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7월 10일, 12일 이때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러시아랑 미국이 정상회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EU가 화가 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해명하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EU를 달래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느냐. 이거 그냥 뭐 서로 관세 없었던 걸로 하자, 자동차끼리.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미국이 꺼냈다가 다시 주워 담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EU가 여기서 뭔가 요구 조건을 걸어서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을지, 그 다음 중국이 EU한테 뭔가 더 열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WTO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의제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뭐냐면,
EU하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서로 다자 국가들이 합의해가지고 지금 어떤 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해요. 이거는 중국이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EU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자기 발목 잡아가면서까지도 EU를 잡으려고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싸워도 EU하고 싸우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사실 그래서 다운이었거든요. EU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운이 글로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보합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유로FX까지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까지 다양한 전략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크루돌과 골드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